네, 시로 본 세상 양봉모입니다. 시 중에서 가장 많이 대하는 갈래가 바로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는 이 현실 생활에서 체험성과 이 직접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언어의 화려함과 수수함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 서정시를 가장 먼저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절한 자리에 감동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는 겁니다. 시는 창작입니다. 창작인데 그 창작이 전혀 무관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사상을 엮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을 이 언어를 통해 감동을 제조하는 영혼의 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시로 본 세상에서 살펴볼 시 역시 이 자신의 아픈 이별을 감동으로 형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시 한 편만으로도 시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단행본 시집 한 권을 통해서 시인의 심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여울 시인의 시집 걸음 보랏빛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지난 2021년도에 도서출판 서석에서 발간을 했네요. 이여울 시인은 아시아 서석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한국문인협회, 한국예술인협회 회원이고 광주문인협회 시분과 위원장도 지내셨고 광주시인협회 감사, 또 아시아 서석문학 회장을 지내셨네요. 광주시낭송가 협회 회원이시고 산울림 시문학 동인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상을 받은 걸 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이 시집은 이여울 시인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이 시집 역시 대체로 서정시가 많습니다. 자연을 노래한 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또 자신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시로 본 세상에서는 시인의 절절한 이별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익조의 탄식, 이여울. 라일락 향기에 휘청이는 5월 한낮. 그리움 한 자락 파고들어 가슴에 회한의 술을 넣는다. 다시 찾은 백화난만한 꽃동산엔 벌나비 분분히 날고 멧새들도 목청을 가다듬어 사랑을 구가하는데 달빛에 바람을 안고 뜨겁게 날개를 펼쳐보지만 나는 한쪽 눈과 날개, 가슴까지 빼앗긴 비익조. 어찌 비상할 수 있을까? 제 홀로 날지 못하고 서성이는 나의 봄날은 이렇게 처연히 보내야 하는 겁니까? 네, 매우 비통합니다. 비익조가 뭡니까? 암수가 각각 눈과 날개를 하나씩만 갖고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의 정을 상징하는 새인데요.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부인에 대한 사랑을 읊은 시 장한가의 한 부분에 나오는 새입니다. 비익조의 탄식이라고 했으니까 제목에서부터 나의 한쪽과 헤어진 것에 대한 비통함이 담겨있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달빛에 바람을 안고 뜨겁게 날개를 펼쳐보지만 나는 한쪽 눈과 날개, 가슴까지도 빼앗긴 비익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익조는 혼자 날 수 없습니다. 눈도 날개마저도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죠. 그런데 화자는 비익조가 되어서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 홀로 날지 못하고 서성이는 나의 봄날은 이렇게 처연히 보내야 하는 겁니까? 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화자는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연하게 보내도 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도 하필 이렇게 화사한 봄날에 말입니다. 라일락 향기 휘청인 5월 한낮에 이별을 하셨네요. 왜 하필 이렇게 좋은 봄날, 라일락 향기가 흐드러진 날에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했는지 물음으로써 처연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비익조라는 전설의 새를 통해서 그 비익조가 자신이 되어 탄식하는 애처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시인은 언어를 통해 감동을 제조하는 마술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고조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기보다는 비익조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처연함의 격을 높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말을 보니까 첫 시집을 낸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응원해주던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시인의 피통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일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별을 이야기하면서도 어찌 비상할 수 있을까? 또 나의 봄날은 이렇게 처연히 보내야만 하는 겁니까? 라면서 절제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집에는 비탄, 예고 없는 이별, 님을 보내고, 당신의 사랑, 가혹한 사랑, 아니 오시는 님, 등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담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탄이라는 시를 보면 부군이 갑자기 떠난 걸 알 수 있어요. 돌연 아무 말 못하고 의식이 없어 그 길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고 말다니요. 세상에 이런 이별도 있다니 눈물조차 막혀 오열하지 못하고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쩌오,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이렇게 갑자기 님을 보냈습니다. 화자는 보내지 않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눈물마저 막혀버렸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부는 한평생을 함께 살면서 아웅다웅합니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의지하는 의지처이고 또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고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슬픔이야말로 가슴을 내는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인은 정든님을 보냅니다. 정든님을 보내고 라는 시에서는 오늘은 당신과 이별한 지 49일 되는 날, 내 걱정, 이승, 미련 다 내려놓으시고 허이허이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여 가시라고 합장파론하고 왔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리움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이 미칠 듯한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요? 네. 무각사를 찾아서 49제를 지내셨네요. 이 무각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를 하는 의식이니까 49제가 부군께서도 아내의 정성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불자로서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만 이승에서의 이별은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설령 극락왕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승에서의 그리움은 목이 맵니다. 보고 싶습니다. 시인은 이 미칠 듯한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비익조의 탄식에서도 나의 봄날은 이렇게 처연히 보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독이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어찌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형을 통해서 자신의 비통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난 어찌해야 하나요, 여보? 이렇게 말입니다. 이 미칠 듯한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했지만 시인은 또 이제와 생각하니 라는 시를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졸간의 이별이지만 그 이별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다정했던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와 생각하니 당신은 내게 든든한 기둥이었고 미도운 언덕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버리고 난 뒤에 지금 나는 무너진 하늘가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나목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송이도 가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서 있습니다. 밤새워 내린 눈이 당신이 나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나는 그 눈 속에 파묻혀 죽어도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한없이 그립지만 극락으로 가버린 당신도 내가 그리워서 하얀 눈으로 내리고 있다면 나는 그 눈 속에 파묻혀 죽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우면 그 눈 속에 파묻혀 죽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움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날 저녁 펑펑 눈이 내린다면
아마 그 눈은 시인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그리움이 내려서 시인의 발끝에 쌓이는 것일 겁니다. 그 눈 속에 파묻혀서 남편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버린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시인의 부부사랑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속마음이 당신의 사랑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 하나에서 열까지 온통 당신 사랑뿐입니다. 철없이 사랑만 갈구하던 나는 당신의 공주였고 왕비였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받기만 한 제게도 보답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네, 부군의 사랑으로 시인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두 이여울 시인 부부 같은 사이도 많지 않습니다. 공주였고 왕비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부군이 아내를 챙겼는지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예전에 그 광주 신앙송가 협회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신앙송 발표회라든가 신앙송 축제 이런 걸 할 때 남편이 항상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고 챙겨주던 그런 모습이 저도 좀 눈에 선합니다. 아내 사랑이 참 지극했던 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로지 받기만 한 저에게도 보답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라고 했습니다. 네, 아내 입장에서는 받기만 했으니까 아쉬움이 더 크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받은 게 많을 겁니다. 아마 이 돌아가신 이 부군께서 이 시를 본다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도 행복했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당신같이 맑고 밝고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한 세상 행복했고 보람 있었다 이러면서 다독여주지 않을까요? 예. 이제는 그리움, 애처로움 이런 것보다는 한순간에 멈춰버린 그 사랑을 잘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그리워하면 극락에서 부군도 더 아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눈깨비라는 시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하얀 뼛가루 산산이 흩어지며 땅거미를 적시고 있습니다. 정녕 그러할지면 나는 밤내 그 지극한 사랑에 꿈꾸듯 안겨있다가 날이 밝으면 눈물로 스르륵 녹아내리겠습니다. 시가 참 그래서 읽기도 힘드네요. 네, 진눈깨비가 풀풀 날리자 시인은 뼛가루로 봤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에 안겨있다가 눈물로 녹아내리겠답니다. 정녕 그러할지면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정녕 그럴 겁니다. 진눈깨비를 봐도 가루가 돼버린 당신이 보이고 눈물로 녹아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잘 보내드렸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이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을진데 영원함을 간구한다면 그것도 탐욕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올 때도 몰랐고 갈 때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이승의 존재들만이 삶과 죽음을 논합니다. 한 번 오면 한 번 갑니다. 좀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의 문제뿐이죠.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서로 만나 일가를 이루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겠습니다만 이별은 늘 도둑처럼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여울 시인님의 아픈 사랑의 시 잘 읽었습니다. 네, 시로 본 세상 오늘은 이여울 시인의 시집 걸음걸음 보랏빛이라는 시집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마음 잘 간직하시고 추억하고 기리면서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로 본 세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